자,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다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네, 그런 거였어요. 너무 바빠요. 이게, 저가 네.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어제 졸전을 했고, 네. 졸전 오프닝을 어제 했고, 그리고 지금 프리스쿨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바쁘게 한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다빈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학교를 이번 학기에 처음 갔다 왔고. 수업 들으러? 네, 그쵸. 네, 학교가 멀어가지고 네네네. 갔다 오니까 저도 조금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나 걸려요? 어딘지는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걸려요? 왕복으로 치면 3시간 걸려요. 그럼 갈 때 1시간 반씩 걸리네. 네. 근데 솔직히 한 번에 타고 가는 건데 길면 괜찮아,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저 환승을 2번 해야 돼가지고. 진짜? 그게 조금 피곤해요. 그럼 진짜 피곤한데. 한 번만 환승해도 피곤한데. 맞아요. 그렇구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어때요? 저요? 친구가 없구나. 친구가 얼마 없어요. 학교 잘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의 사생활은 묻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댓글 좀 달아달라고 때려 썼더니 무려 댓글이 좀 6개 달렸는데 그 중에 네. 2개는 이상한 광고하는 배너 광고하는 댓글이어서 제가 그냥 블럭을 매겼고 댓글 4개나 달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 콩땅콩 쓰시는 분께서 이번 화는 다음 화를 부르는 화구나 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서 좀 기묘한 이미지를 같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 리플레이 군이라는 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려는데 반대네요 라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근데 저는 조조의 김여몽을 다 본 게 아니라서 근데 거기 네. 보면 그 이미지 보셨죠? 네, 저 봤어요. 근데 그 댓글에 달리는 그 이상하게 약간 제가 묘사를 하자면 조조의 기묘한 몸에 나오는 것 같은 캐릭터가 뭔가 피부를 핥고 있는 듯한 느낌. 그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이미지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장면이요? 이게 오브 황금의 바람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장면인데 그 짤에서 핥고 있는 애가 오브 조조인 조르노고 당하고 있는 애가 오브에서 약간 조르노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인 부차라티인데 얘네가 처음 만나는 씬이에요. 근데 이 리플레이 군님이 반대네요 하신 이유가 사실 콩땅콩님이 올려주신 그 이미지가 원본이랑 캐릭터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원래는 부차라티가 조르노의 땀을 맛보면서 이 말은 거짓말을 하는 맛이구나, 조르노 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부차라티가 땀의 맛을 보면 이 사람이 뻥을 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묘한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오브의 되게 명장면이자 대표 밈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웃겼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바뀌어서 올라가 있는 거네. 네, 바뀌어서 나는 올리신 모르니까 것 그냥 보면서 뭔가 그냥 기묘하군 이러면서 봤는데 두 분이 또 댓글을 또 다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다빈님 네. 소개시켜 주세요. 네, 두 번째 또 콩땅콩님이 달아주셨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조조를 원제가 아닌 메가톤맨이라는 불법 번역으로 나온 해석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본 것도 아니고 3부 중반부터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조가 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주인공 일행이 다비 더 갬블러라는 악당과 도박으로 승부를 가르는 장면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처음 힘 배틀이 아닌 두뇌 배틀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셨다고 하네요. 그게 어린 콩땅콩님한테 되게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조조의 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조조를 계속 봤는데 아직도 왕성히 연재를 하고 계시는 아라키 선생님을 보며 예전과는 다른 경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똑같이 아까 반대네요 쓰셨던 리플레이 군님께서 이제 네. 댓글을 달려주셨더라고요. 내가 언제 글을 올렸지 싶은 내용의 댓글이네요. 중고등학교 시절 대여점 사용할 때 메가톤맨을 볼까 하다가 많은 양과 부담스러운 표지에 대여를 못했다가 대학교 만화 동아리의 부실에 메가톤맨을 접하게 되었고 맨 처음 본 게 밑도 끝도 없이 위에 분이 말씀하신 3부의 도박 장면이었습니다. 메가톤맨이라는 이름을 본 기억은 있어, 나도 맞아요. 어릴 때. 이것도 근데, 유명하니까. 그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었구나.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출판사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지금 문학동네 아니에요? 네, 무려 문학동네에서 무려 문학동네에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내고 있어.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문학동네가 조조를 왜 내지? 애니북스가 사라져가지고 그 위에 있는 문학동네에서 계속 내기로 한 것 같은데 조조리온은 종이책이라서 저도 아직 안 봐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번 편들에 지금 조조의 기묘한 모험 얘기하니까는 되게 사람들도 많이 듣고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좀 더 알아봤더니 왜냐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취향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팬들이 많고 그리고 확실히 130편이나 갈 정도면 인기가 없으면 그렇게 연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정다미님 저한테 조용하게 계속 조조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만화를 잘 알고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라키 히로히코가 만든 출간 작법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문동에서 나왔던데 읽어봤어요. 사서 읽어봤는데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써놓은 거 보니까 되게 짧게 간략하게 잘 쓰셨더라고. 네. 그래서 혹시나 만화 관련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그렇게 썼더라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왕도물이다. 그래서 그 나는 왕도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왕도물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짧게 에세이 형식으로 써놨던데 혹시나 그 본인도 그런 작품 만들거나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면 분명히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피곤하니까 발음이 계속 꼬이네. 이렇게 지난주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니까 두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은 거 읽지 못하겠지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남겨주신 대로 다 읽고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에서 41권까지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41권까지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내려고 이제 로안이 어떻게 키시베 로안이 어떻게 나온지도 우리 다 봤고, 네. 조조에서 이런 캐릭터였구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이북을 딱 제가 다빈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시면 딱 3부 내용입니다. 4부죠. 4부 네네. 내용입니다 하고 딱 봤는데 47권까지인 거야. 나 순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절대 다 못 읽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빈님한테 나 이거 일주일 안에 절대 다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빈님이 그러면 47권에 29페이지까지만 끊어서 42권. 42권에 27페이지까지 끊어서 가면 된다. 그렇게 하고 3부작 어떻게든 더 하시려고 3부작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42권 29페이지가 이 내용이 일단락되는 지점이고 거기까지는 읽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47권까지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성인수 작가님께서 많이 바쁘셔가지고 읽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가게 되었고 정확하게는 내 탓이다 이거지? 정확하게는 42권 52페이지까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이메이스타라는 에피소드까지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건데 이 에피소드 이후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이제 고양이는 키라 요시카게를 좋아해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네. 이 에피소드부터는 뭔가 이제 키라가 얼굴을 바꾸고 도망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키라의 정체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나 키라의 약간 또 다른 능력 같은 게 슬슬 등장을 하면서 보스전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거기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전에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신 데 거에 42권까지 다 보려고 그랬는데 네. 41권 나는 외계인 편도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 네. 그거 보다가 그거까지 보고 실패했어. 너무 많다기보다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밖에 못 봤지만 그래도 이제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주는 42권 52페이지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47권까지 한 번 더 하지 뭐. 네. 한 번 더 해서 완전히 이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는다 이 편을 완전히 정복하는 걸로 해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종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절대 제가 요새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하니까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조회수라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러지? 청취수? 재생 요청수 이런 게 지금 계속
그 몇천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 조회수 빨아먹기 위해서 불을 나누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바빴다. 제가 정말 우리 취지인 만큼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읽어보고 얘기하고 이런 시간인데 진짜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3부로 끊어서 다음 주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 4부의 내용에서 오늘 소개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빌런도 나오고 그 빌런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빌런의 스탠드 능력이 뭔지도 보여주고 그거랑 이제 주인공 캐릭터들이 서로 싸우면서 대충 뭐랄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탐색전 같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죠. 네. 거기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 빌런을 소개하고 빌런에 대한 탐색전이 일어나는 게 키라 요시카게는 조용히 살고 싶다랑 시어 하트 어택 이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뭔가요? 그거 하기 전에 네. 우리한테 있어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주인공 키시베 로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키시베 로안이 또 무슨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는데 되게 불쌍한 애가 한 명 나와요. 네. 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되게 좋은 능력이라면 되게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시게찌라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별이 되어 사라지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보고 이제 원래 스토리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35권 말미부터 진행되던데 우리 애한테 있어서 조조의 주인공 키시베 로안의 모험이라는 내용이 36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키시베 로안이 하고 있는 모험의 내용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키시베 로안이 뭔가 그 작품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체크한답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겪게 된 일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키시베 로안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단편이랑 되게 비슷한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키시베 로안의 모험 이 편에서 이제 이 메인 빌런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복선이 될 만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키시베 로안이 보여주는 행동들이나, 그리고 점점 잘생겨져, 애가.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요 정도가, 이 내용 만들면서, 그냥 제 추측인데, 이 내용 만들면서 아라키가, 키시베 로안으로 따로 단편을 만들어도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조의 기묘한 모험 35에서 36권 초반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키시베 로안의 모험 에피소드가 되게 중요한 게, 네네네. 이 모리오토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그 사건을 풀어줄 키인 스기모토 레이미라는 여자하고, 그 원흉인 키라 요시카게가 등장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라서, 되게 긴장감도 있고,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해소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키라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옆에 잘린 팔을 같이 태워가지고 걔랑 같이 귀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잘린 팔이 등장하기까지 되게 긴장감을 짧지만 잘 쌓아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반대로 이 에피소드에서 로한 얘기를 해보자면 스기모토 레이미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되게 귀엽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등장이라서 그런지. 근데 로한은 유난히 못생기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면서 그래요? 네, 이 에피소드랑 다른 에피소드랑 뒤에 에피소드랑 비교해보면 여기서 좀 못생긴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난 처음 등장할 때부터 못생겼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림체가 조금 변해가는 거기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로한의 짜증나는 캐릭터성이 이 에피소드에서 되게 잘 보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후반에 끝나갈 때 헤븐즈 도어라는 로한의 스탠드가 로한의 먼 기억하고 자기 운명은 읽지 못한다는 설정이 또 추가돼서 나오잖아요. 그걸 읽으니까 이 스탠드의 어쩐지 사기 능력 같지만 공평한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그리고 로한이 자기의 먼 기억보다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자기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기록해서 만화로 재구성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설정이 로한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성을 조금
완성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지난 시간부터 이제 네. 로한 얘기를 할 때 계속 로한이 짜증을 많이 낸다. 네. 캐릭터에서 좀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격이 짜증나죠. 아, 그래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작가들 다 이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지점 좀 달랐는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에서 이제, 로안이 뭔가 자기 옛날 기억을 스탠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로안도 이 내용에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도 함께 얘기를 해주면서 끝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42공 갈 때까지 뭐 딱히 역할은 없더라고. 뒤에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 스탠드를 가진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네. 근데 그거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빌런 한번 보여주고 그 마을에 스탠드를 가진 사람 다 모여서 어느 순간 다 친해져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주인공 로안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좀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너무 슬퍼. 시겠지. 네, 시게지 하베스트라는 에피소드인데 저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으면서 굉장히 납득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볶음 그 시게지라는 굉장히 덜 떨어진 친구, 굉장히 괜찮은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데 덜 떨어진 친구랑 같이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고 뭐 이러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시게지가 처음에는 우리 주인공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머리를 맞대고 뭐 만들다가 돈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돈만 딱 받아들게 되면은 갑자기 변하잖아. 돌변을 하죠. 돌변해가지고 결국은 내 하베스트들이 다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변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변화의 기복을 정말 짧게 아무렇지 않게 탁 변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섬뜩하게 연출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귀여워요. 이 시게지라는 친구가. 네, 귀엽죠. 무슨 멍게같이 생겼잖아. 드래곤볼의 도도리안처럼 생겼어.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되게 좀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여기서 되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정말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 그 다음 편 때 뭐 지들끼리 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같이 막 도망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이제 앞에 같이 조조랑 같이 다니는 니즈무라 오쿠야스였나? 오쿠야스요. 오쿠야스 그 캐릭터도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역시 조조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게 되는 그런 건데 뒤에는 좀 슬펐어. 네. 이 시게지 에피소드가 아라키가 시게지를 진짜 좋아해요. 분량이 진짜 얼마 없잖아요. 이 등장 에피소드 딱 나오고 그 뒤 에피소드에서 죽어서 분량이 진짜 얼마 없는데 되게 이상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요? 오래전에 오브를 연재 다 하고 아라키가 셀프로 자기가 그린 조조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 순위 정하기를 자기가 했어요. 근데 1등이 4부에 나오는 애들만 말해보면 1등이 조스케, 2등이 키라, 9등이 시게지거든요. 키라가 2등이라고? 네. 근데 8등이 그 3부 조조 중에서 거의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조타로고 10등도 되게 유명한 디오라는 캐릭터인 거를 감안하면 시게지 순위가 진짜 높은 순위예요. 이 순위 1등부터 10등 중에 주조형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게지하고 오브에 나오는 귀도 미스타라는 친구밖에 없고 분량으로 따지면 시게지가 10명 중에 압도적으로 적어가지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역시 하베스트라는 스탠드 때문일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극강인가? 하베스트가 사실 시게지는 약간 떨어진 이삭 줍는 것처럼 모리오초에 버려진 동전 줍다가 조스케 아이디어로 약간 응모권, 복권 같은 거를 쓸어 담는 스탠드인데 사실 시게지가 물욕이 강해서 그렇게 활용한 거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뭐 만화를 그려도 되고 분업해서 만화를 그려도 되고 착하게 쓰려면 분리수거를 해도 되고 건설 현장에 가서 공사를 도와줘도 되고 뭐 그런데 시게지는 그 많은 일 중에 모리오초에 버려진 동전 줍기를 선택하는 캐릭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는 게 이게 동전 줍는 게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이 캐릭터가 욕심이 진짜 많고 귀가 얇아가지고 조스케네한 탐방 엄청 크게 얻어맞는데 이런 바보 같지만
약간 순진한 면도 있는 캐릭터를 아라키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시게찌를 다음 에피소드에서 바로 죽여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나는 그 이유를 추측해봤지. 뭔가요? 왜 죽였을까? 되게 귀여운 캐릭터고, 여기서 그렇게 코이치랑 맞먹을 정도로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캐릭터인데, 왜 죽였을까 생각해봤을 때, 하베스트가 그리기 너무 어려웠던 거야. 나루토 그림 잡은 시술처럼. 네, 하베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 캐릭터를 많이 그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해. 스탠드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능력을. 그게 좀 제한을 했어야 됐어. 그냥 10마리만 있다든지, 5마리만 있다든지, 그 하베스트 도와준 캐릭터들이 줍줍 해오는 그 꼬마들이 그런 정도만 있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본인 해놓고 느꼈지 않았을까?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기 너무 힘들다. 그런, 약간 작가한테 좀비물 그리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만화로 좀비물 그리면 좀비 몇 컷만 다 그려야 되잖아요, 쫓아오는 거. 네.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게치 하베스트라는 편에서는 되게 나쁘게 나오다가 그 뒤에 편 되면 또 되게 친해지면서 헤헤거리면서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와중에 죽여버리잖아.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메인 빌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메인 빌런인 키라 요시카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키라 요시카게가 47권 끝까지 가는 거죠, 얘가? 네, 끝까지 최종 보스니까 계속 가요. 얘가 가는데, 다비님은 이번에 본 내용들 중에서, 이게 키라 요시카게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다고 하셨었잖아요, 저한테.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되게 악독한 멘데? 본인이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런가? 네. 저는 일단 조조에 나오는 보스들 중에서 키라를 제일 좋아해요. 왜? 키라 사실 이거는 조조 본편보다 그 아라키 단편집 중에 사형 집행 중 탈옥 진행 중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부 이후에 키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인데 거기서 보고 키라가 진짜 이상하구나. 이상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키라를 좋아하게 됐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키라의 스탠드인 킬러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드인지가 확실히 드러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책 옆에 약간 작가의 말 써놓는 거 있잖아요, 조조에. 그걸 보니까 연재 당시에 조조 독자들이 보스인 이 키라를 비롯해서 악역들의 능력치가 되게 전만 못하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읽었는데 저는 반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키라의 킬러퀸한테는 디오처럼 시간을 멈추거나 디아볼로처럼 시간을 삭제하는 능력 같은 건 없지만 키라라는 사람의 동기가 약간 원대한 포부에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조용히 살고 에피소드의 제목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말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위험하고 악독한 면을 가진 보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언제까지고 나는 조용히 살 수 있어, 나는 조용히 살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게 이 에피소드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또 저는 키라가 만약에 2부나 3부의 상황에 던져졌다면 또 다른 위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키라의 스탠드 능력 자체도 킬러퀸 폭탄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발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키라의 능력은 개인의 힘으로 이 모리오초라는 도시를 알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니까 충분히 위협적이고 그거를 잘 보여주는 이 에피소드도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전에 키시베로와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얘기할 때 네. 그때 다른 스탠드 얘기할 때 저한테 키라라는 이름이랑 킬러킨이라는 스탠드를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때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기억해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얘가 되게
되게 강하더라고, 되게. 어차피 여기서 이제 키라라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로 이제 두 개를 활용해요, 작가가. 키라 요시카기는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걸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시어 하드 어택이라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키라가 가지고 있는 킬러킨이라는 스탠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것들에서 보여주는데, 여기 제가 29권부터 봤으니까 29권 처음 할 때 쿠조 조타로, 근데 이거 진짜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쿠조 조타로가 원래 앞에는 또 다른 조조의 주인공인 거죠? 네, 3부 주인공이에요. 그죠. 걔가 이제 다 정리하고 지금 넘어온 거잖아. 그러면 얘도 엄청 센 거잖아요. 최강의 스탠드예요. 쿠조 조타로의 스타 플래티나는 공식적으로 최강의 스탠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 시어 하드 어택에서는 킬러키한테 발리잖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얘가 되게 과묵하고 이래서 되게 센 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멋있다. 그냥 자의식 과잉이지만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편에서 굉장히 기술이 안 먹히고 엄청 당하잖아.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빌러인 키라가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에피소드로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어 아트 어택 보면서도 이 키라라는 친구가 왠지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얘 정도 능력이면 최종 보스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 들어서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작가가 이 키라라는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자 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어 하트 어택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라가 이제 모리오초에서 살인을 저지른 그 스탠드 능력자라는 게 조타로하고 코이치한테 발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피소드에서 시어 하트 어택의 능력도 그렇지만 코이치 에코즈가 또 다른 각성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 킬러퀸이라는 스탠드 능력에 되게 주목해서 본 게 약간 제한이 돼 있어요. 왼팔에서 딱 한 발 나가는 폭탄 전차. 인데 이게 개수도 그렇고 이 폭탄 전차하고 관련된 신체도 왼팔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래서 센 거잖아요. 약간 한 발밖에 안 나가니까 세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헌터의 크라피카 생각도 나고 액트 3가 시어하트 어택을 무겁게 했을 때 키라 본체의 왼팔만 바닥으로 팍 추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 연출도 되게 좋았어요. 꼴에 이제 키라가 결벽증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시어하트 어택을 안 돌아오니까 걔를 찾으러 갔다가 코이치랑 조타로를 때려 눕히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결벽증 때문에 조타로하고 조스케네한테 덜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격파를 당할 뻔했다는 점이 진짜 자승자박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도망쳐서 이 사람이 치즈 아야 선생님의 신데렐라로 얼굴을 바꿔서 도망치긴 했는데 코이치가 말했던 대로 이미 이때 고등학생인 조스케네한테 한번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데 키라의 생각은 달라가지고 이 사람이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아니 나는 계속 조용히 살 거야. 계속 조용히 살 거야. 하고 이제 도망을 가서 모리오초에 계속 눌러 앉아 있는 게 키라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마을 가면 안 되나? 그 생각도 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그 얘기 하셨으니까 신데렐라 스탠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본 것들 중에서 야마기시 유카코는 신데렐라를 동경한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가 저는 키라 나중에 얼굴 교체하는 것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본 모든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좀 이상한데 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좀 뜬금없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연 캐릭터들의 사랑 얘기잖아. 근데 예전에 물랑루즈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던 것 같은데 맞나? 물랑루즈 아니면은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던 대사인데 사람은 결국 사랑을 주거나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했나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되게 공감하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 이 유카코라는 친구 저번에 말했던 되게 이쁘고 하는 친구가 정말 키 작고 정말 겉모습은 볼볼거 노는 코이치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다는 관점에서 뭔가 자신의 뭔가 이렇게 희생하거나 바꾸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 보면서 되게 좀 슬프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저게 그래, 사람의 본심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감정이입이 좀 됐어. 그래서 무엇보다 이 유카코라는 친구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아까 그쵸. 신데렐라 그 스탠드를 통해서 얼굴을 성형한 건데, 또, 뭐랄까, 코이치가 알아봐줘. 약간,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태도를 보이면서 그걸 알아보는 걸 보면서, 그 유카코가 코이치한테 만약에 못 알아봤으면 그런 것 여성분들 많이 하잖아요. 나 오늘 뭐 바뀐 것 없어?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 질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법한 상황인데 코이치가 먼저 그걸 알아보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자기도 애정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그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막 계속 희생하는 장면들이 이 에피소드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좋다. 그냥 좋다. 봄날에 보고 있으니까 뭔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에피소드 전체 중에서 본편과는 전혀 관계없지만 이 아가마시 유카코는 신데렐라를 동경하는 이 편이 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신데렐라 에피소드는 재밌게 저도 봤는데 재밌게 봤으면서도 100%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에피소드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고. 그거랑은 좀 다른데 이 유카코가 코이치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스탠드로 그냥 얼굴만 처음에는 갈아 끼웠다가 이제 이 신데렐라라는 스탠드가 진짜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전신을 이제 갈아 끼우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참 저도 참 섬뜩하고 그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기분 좋은 기묘함을 줄 때도 있는데 약간 안 좋은 느낌의 기묘함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 약간 안 좋은 느낌의 기묘함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코이치가 유카코의 얼굴을 잘못 골랐잖아요. 네, 유카코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게 유카코 거다 하고 딱 붙여줬는데 유카코를 그렇게 생각하는 코이치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이 스탠드를 풀어주는 츠지 아야의 자비로운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괜찮았고 또 코이치가 성장 캐릭터인데 코이치의 성장 면에 있어서도 나름 비중이 높은 에피소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이치가 여기서 어떤 성장을 하지? 나는 그냥 성장이 아니라 그냥 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코이치가 원래는 진짜 약간 내용 전체에서는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점점 성장하는 스탠드도 레벨업하고 네. 여기서는 별로 그냥 성장하는 거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맨 처음에 코이치 등장했을 때는 유카코랑 약간 눈도 못 마주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유카코하고 약간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카코의 마음을 약간 직면하고 이게 유카코 거야 라고 해주는 기계 같은 것도 보여줘서 얘가 약간 인격적 성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그래서 이 신데렐라라는 스탠드도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성인수 작가님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키시베 로안 할 때도 헤븐즈 도어라는 스탠드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까지 보고 나서도 헤븐즈 도어라는 스탠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일단 아까 방금 이제 다미님이 얘기해 준 걸 들어보니까 왜냐면 여기서 몸을 갈아 끼우고 성형을 하는 주체가 여자잖아요. 야가마시 유카코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 두 사람의 사랑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읽히는 그렇게 보면 거였는데. 재밌죠. 근데 몸을 그런 걸 위해서 내 몸 자체를 갈아 끼운다? 이런 관점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보면서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하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야가마시 유카코의 신데렐라를 동경한다 편에 나오는 츠지 아야라는 친구가 이제 쓰는 스탠드가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가진 스탠드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많이 끌렸어요. 왜냐면 저걸 스스로 자기한테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 근데 저 스탠드면 정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제가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뭔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만약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러 가야 돼. 계약을 할까 말까 이럴 때 얼굴 싹 바꾸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도장 탁 찍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감 얻을 때 이럴 때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헤븐즈 도어가 그 사람을 어쨌든 인생을 알아보고 뭔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저는 이 아야마 유카코는 신데렐라를 동경하는데 이 편이 좋아서 그런지 이 스탠드가 좀
이번엔 좀 끌리더라고요. 네. 다비님은 저번에도 매번 그 말해주셨듯이 킬러킨 그 얘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번에 또 다양한 스탠드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제목이 나는 외계인이었나? 네, 맞아요. 나는 외계인. 그거까지 봤는데, 걔는 스탠드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걔는 스탠드인지 아니면 진짜 외계인인지 불명이에요, 사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던데, 보시면서, 나 이런 스탠드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 드신 거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런 스탠드 있으면 좋겠다. 최고봉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라서, 그거를 떠나서 좋은 스탠드는 이제 하이웨이 스타. 내가 그걸 못 봤네. 안 읽으신 부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하이웨이 스타가 딥퍼플의 노래인 하이웨이 스타에서 따온 스탠드명인데, 네네, 그 그렇죠. 노래 가사하고, 하이웨이 스타라는 에피소드하고, 이 스탠드 능력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스탠드 능력이 눈에 보이는 발자국이 진짜 엄청난 속도로 뒤 따라와가지고, 다른 스탠드 유저의 몸에 착 붙어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스탠드인데, 여기도 키시베 로한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네, 키시베 로한이 나와요. 조스케랑. 근데 이 하이웨이 스타 원곡 가사에 죽을 때까지 달려보자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드 능력하고 이 가사가 되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사실 저는 이 스탠드를 이 유저인 훈가미 유야라는 친구가 아니라 경찰이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도망가는 범인한테 스탠드를 걸어서 약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만 기력을 빼가면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조절이 잘 돼야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웨이 스타라는 스탠드가 약간 스탠드라는 것에 제작 의도하고 잘 맞아서 좋아하는 스탠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는 꼭 보고 올게요. 하이웨이 스타도. 네. 너무 근데 막 어디를 터널 속으로 달려가는 장면들, 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꼭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나왔다고 봐도 좋거든요. 4부에? 네. 4부에. 나올 애들은 다 나왔어요. 레이미도 나오고, 키라도 나오고, 뭐, 외계인 친구도 나오고, 그래서 다 나왔다고 봐도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캐릭터가 혹시 있는지. 꼭 그러니까 꼭 사람이어야 되나요? 사람 아니어도 되죠. 뭐 스탠드여도 되고. 저는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자꾸 코이시에 집착하는 것 같은데, 코이시랑 유카코한테 제가 뭐 왜 이런지 모르겠네. 계속 집착하는 것 같은데, 코이시 스탠드로 나오는 애 있잖아. 그 약간 드래곤볼 셀처럼 생긴 애. 에코즈요? 네, 걔 이름은 에코즈? 네. 걔가 저는 이상하게 좀 마음에 드는 게 네. 걔가 몇 편이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갑자기 이 내용 지나가는 중에 또 업그레이드 하는 편이 있거든요. 시어하트 어택에서 액트 3 나오는 부분이요? 네, 거기, 맞다. 거기서 걔랑 아까 이름이, 키라랑 싸울 때, 네. 갑자기 무슨 용사물 주인공처럼 애가 코이치가 각성하면서 걔가 계속 같이 각성하잖아요. 근데 각성할 때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났어. 네, 맞아요. 근데 너무 허무하게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찌그러지잖아. 그 장면 보면서 이 다른 스탠드들은 뭔가 좀 멋있고 이런데 얘는 왜 이러지? 뭔가 좀 정이 가는, 애정이 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 에코즈라는 그 스탠드 걔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걔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좀 인간적인 느낌이 있어서, 코이치도 그렇고 그런 지점 때문에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 전체 내용을 보는 중에 가장 인간스러운 애가 코이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점 때문에 코이치가 좀 제일 마음에 든다랄까? 그런, 코이치랑 코이치가 쓴 스탠드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사실, 욕을 엄청 하긴 했는데, 4부에서 로한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비밀 갑자기. 아닌 비밀이었는데. 일단 로한이 나오면, 내용이 재미있어지지 않나요? 사실은 이제. 뭐랄까, 네. 좀 이상한데? 로한 같은 스타일 좋아하세요? 설명할게요. 뭐라고 하면 되게 짜증나게 만들고 자신을,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건가? 이제 로한이
사실 레임이랑 소꿉친구였는데 로한은 그걸 다 완전 까먹어가지고 레임이가 처음에 로한짱 하고 부르는 걸 되게 언짢아 하잖아요. 그것도 웃기고 조스케 고딩인데 걔랑 이제 친치료를 해서 얘가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으니까 빡쳐가지고 네 손가락을 받겠다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도 되게 황당하고 그리고 하이웨이 스타전을 안 보셨는데 거기서 진짜 명장면이 진짜 명대사가 나와요. 허나 거절한다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허나 거절한다. 거절한다. 일본어로 하면 다가 고토하루인데 넌 이미 죽어있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건가? 이게 진짜 명장면이라서 좋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조스케 이 하이웨이 스타라는 스탠드가 너 여기 터널에 있는 방에 들어왔는데 너 만약에 네가 조스케 끌어들이면 내가 너는 내보내줄게 살려줄게 이렇게 꼬셔요. 근데 이 로한이 거기에 대고 허나 거절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로한이 조스케를 꼭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웨이 스타의 그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허나 거절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놈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를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근데 조스케가 명분 대의명분 이런 게 아닌 거네. 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조스케가 로한 말을 안 듣고 그 하이웨이 스타의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했는데 왜 니는 내 말을 안 듣냐 하고 화나가지고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로한 성질머리가 드물게 좀 이 장면에서는 되게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원래 로한처럼 웃기는 캐릭터들을 좋아하거든요. 로한 성격 솔직히 웃기잖아요. 조조인 거를 감안해도 조금 웃기잖아요. 아니, 네. 이게, 뭐랄까, 우리가 지금 조조의 기묘한 뭐 먼저 한 게 아니고, 기집애 로한 움직이지 않는다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때 그 말투와 그게 떠오르네. 왜 하자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아니,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작품 뭐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되게 약간의 엷은 미소와 함께 다비님이 뭔가 수줍은 듯한 모습도 있었어. 수줍은 듯한 모습도 있으면서 기시베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시면 어때요? 그걸 되게 빨리 말했어. 그러니까 기시베 네. 로한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제안하듯이 얘기하는 게 약간 수줍은가? 그런 느낌. 기시베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어때요? 이렇게 걸 딱 얘기를 하셨었거든. 근데 그 느낌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네. 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비밀로 할 거. 그래, 기시베 로한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이런 취향이구나. 네. 다비님이. 그럼 내가 유카코에 계속 집착하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하기 전에 그래도 대충 그 에피소드마다 무슨 얘기를 할 건지 대충 적어서 그래도 이런 내용 하자라는 걸 원고를 쓰긴 쓰는데 이상하게 하이웨이 스타만 내용이 너무 긴 거야. 내용이. 그래서 뭐야 난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썼지라고 했는데 그게 다 기시베 로한을 좋아해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기시베 로한 뭐 굿즈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럼 피규어 같은 거 없나? 피규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피규어 내가 많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키시베 로한 피규어를 한번 찾아볼게. 로한 피규어 비싸요. 다음에 생일 아직 언젠지 모르지만 다음에 생일 때 제가 한번 선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키시베 로한이 그 장면 허나 거절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구나. 뭐야 그럼 조조 3부 할 필요 없잖아.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중요한 거 남아있는데. 그 또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내가 봤는데 일주일에 제가 일정상 한 5권에서 6권 정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정도가 제가 볼 수 있는 만화 최고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 42권 정도 했으니까 어쩐데 하이웨이 스타 가능하겠네요. 하이웨이 스타 보긴 볼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하면은 47권 내용까지 딱 해서 3부, 4부 내용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내용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쓸쓸함이 몰려온다. 왜요? 이 얘기를 하나 거절한다 그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역대 제일 긴 워딩으로 막 설명을 하더니 그거였구만.
알겠어요. 이제 다비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네. 좋은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게, 네. 기묘하면서도 뭔가 어이없으면서도 그런 재미를 계속 이끌고 가요. 그죠? 네. 황당하고, 사실 캐릭터들 성격도 되게 자기만의 그게 있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네네. 그거를 이제 캐릭터 짜놓은 애들대로 거기다가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나씩 넣어놓는 점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황당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비교적 인간적인 코이치 같은 캐릭터를 성인수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나는 무슨 게임 하면 다 인간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있잖아요. 뭐 그런 게임,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테란만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좀 그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게임 할 때도, 그러니까 얼라이언스라고 인간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만 골라서 하고,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뭐 저그나 프로토스 이런 캐릭터 안 해. 테란이라는 인간 종족만 하고, 무슨 게임 할 때도 가장 인간다운 애들만, 인간처럼 생긴 애들. 저는 제일 인간 안 같은 애들만. 기베로왕 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 네네. 아닌 외계인으로 나오면 되게 좋아하겠네. 네, 엄청 좋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코이치랑 유카코한테 계속 내가 집착하는 것 같아. 이 내용을 보면서. 다들 내가 보기엔 다 정신병자고 이상한 애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기묘한 걸 넘었어. 뭐 이렇게 사냐, 이 애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코이치가 가장 인간답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나도 뭔가 비밀이 하나 풀렸다. 이렇게, 근데 내용 전체는 재밌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 다이아몬드는 느리지 않는다. 네. 마지막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개강도 하셨고, 또 바쁘시죠? 이것저것 하신다고. 네. 그래도 방송 꾸준히 잘 나와주시고, 그리고 네. 얘기 이제 점점 하면서 서로 뭐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가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새로운 멤버랑 같이 재밌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즐겁고, 그리고 청취율도 잘 나오고 있어서 좋아. 조조가 인기가 진짜 많으니까 청취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계속 4부, 5부 가면서 꿀을 빨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농담이고요. 4부까지만 이번엔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조조의 기묘한 모험 5부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17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140편입니다. 오늘도 정다빈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